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횃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텔 역대급으로 최악의 악재 제대로 터졌다. 삼성전자 역사적 기회 잡았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애플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제품 발표의 마지막에 1분 30초짜리의 영상이 흘러나왔었는데요. 애플이 자체 개발한 고성능 반도체인 M1 프로와 M1 맥스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애플은 이 반도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쵸? 야수라고 하면서 아름답고 위험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그쵸? 애플이 자체 칩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도체 성능이 경쟁 제품보다 압도적이라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신제품 발표 날에 M1 프로와 M1 맥스가 탑재된 노트북인 맥북 프로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애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맥북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해서 삼성전자 데스크탑과 삼성전자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애플의 데스크탑과 노트북도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노트북이 메인이 될 거고요. 애플의 노트북이 서브가 될 겁니다. 애플은 새로운 반도체가 탑재된 맥북 프로는 타사 고성능 모델 대비해서 1.7배나 빠르다고 하고요. 인텔의 반도체를 장착한 기존 맥북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한 것이고요. 인텔과 손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텔이 엄청 삐졌을 것 같고요. 화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기술 경쟁 시대는 이렇게 냉정한 것입니다. 애플이 공개한 자체 반도체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M1 프로와 M1 맥스는 애플이 1년 전에 처음 개발했던 M1보다도 처리 속도가 70%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개선이 되어서 경쟁 제품보다도 최대 70% 절감한 전력으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M1 맥스의 경우에 최대 64GB 크기의 통합 메모리를 지원하게 되고요. 최신의 타 브랜드 PC 노트북에 탑재가 되는 메모리가 보통 16GB 되니까 그만큼 M1 맥스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쉽겠지만 에너지 소비까지 효율화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애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애플의 기술이 뛰어난 것은 맞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M1 맥스를 탑재한 맥북 프로는 인텔 제품을 탑재한 맥북 프로에 비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로써 M1, M1 프로, M1 맥스로 이어지는 자체 개발 반도체 라인업을 완성한 것입니다. 프리미엄 맥북인 맥북 프로부터 중저가 노트북까지 모든 노트북에 2006년부터 사용해온 인텔 칩 대신에 자체 칩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던 거대 고객을 한순간에 잃게 됐습니다. 애플을 비롯하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빅테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독자적으로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죠. 빅테크들은 인텔이나 퀄컴이
대량 양산하는 반도체보다 자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역시 걔네들의 스마트폰인 픽셀 6에 기존에 사용하던 퀄컴 칩 대신에 반도체 칩인 텐서를 탑재하는데요. 텐서 덕분에 픽셀 6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할 수 있고요.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도 보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도 서버용 반도체인 그래비톤을 만들어서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비톤2를 데이터 센터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AMD, 엔비디아, 퀄컴 등에서 반도체 개발자를 엄청 데리고 왔죠. 오랜 미롤 관계였던 인텔에서 벗어나서 태블릿 PC인 서피스와 서버용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PC와 노트북은 인텔이고 모바일은 퀄컴이라는 반도체 업계의 공식이 이제는 슬슬 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파운드리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빅테크들은 반도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부터 빅테크와 파운드리 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구글은 텐서를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뒤에 생산까지 맡겼습니다. 과거에는 파운드리 업체는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하청업체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반도체 공급망의 슈퍼 파워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텔은 대형 고객사를 이름으로써 거대한 매출이 손익 계산서에서 날아가게 됐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순간이 아닐 수 없고요. 퀄컴의 입장에서도 인텔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매우 걱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인텔과 퀄컴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 머리가 아플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하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물량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고요. 앞으로 5년, 10년 너무나 기대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향후에 15만 원, 20만 원도 절대 걱정 없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치주의자 성장주인 삼성전자의 사업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고 수량 깡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텔 역대급으로 최악의 악재 제대로 터졌다. 삼성전자 역사적 기회 잡았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